네, 두 분 방금 추미애 대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으셨죠? 네. 예. 네. 북한의 실험 이후에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어서 역시나 예상외로 북한 관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불참하다 보니까 반쪽 이제 본회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추미애 대표는 정부 여당의 원내 대표답게 개혁과 평화의 길을 가겠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재벌 대기업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4.3 제주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등의 개혁적 정책과 함께 더불어서는 특이한 게 지대 개혁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와 망국적 부동산 폭등을 좀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눈길을 좀 모았고요. 이거와 함께 민생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평화의 길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특이하게 미국과 북한의 특사를 제안해서 북미 대화와 남북 간의 대화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집단 퇴장하는 그런 우리 안보 상황에 이견을 노출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글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할 일도 많고 법안 심사 통과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반쪽 국회가 열렸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예.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제 오늘 정기국회가 처음 시작되는 데다가 사실상 그래도 여당 대표 연설인데 지금 현재 북핵 미사일 그리고 한미 FTA 또 폐기설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사드 문제 이기까지 겹쳐서 외교 안보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이게 경제적인 위기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한국당이 불참을 하고 또 이제 추미애 대표 연설 도중에 이제 바른정당이 퇴장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반쪽 국회로 지내서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의 연설 추미애 대표 입장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본인이 모처럼 이게 데뷔를 하는 그런 자리에 이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근데 추미애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북한 핵실험을 했고 굉장히 가장 지금까지 6번째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이런 핵실험을 했는데 그 연설문을 미리 준비했을 텐데 좀 그 사이에 잘 많이 안 굳히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았다고. 하태경 의원이 반발한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추미애 대표가 여전히 지금 북핵 핵실험에서 지금 현재 문 대통령까지 북한에 대한 최고도의 어떤 압박과 응징을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는 북미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고 대화 투트랙 대화를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야당이 이러한 정부 여당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대화 이러한 노력을 야당이 비판하는 거를 또 야당이 그런 거를 반박을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런 그거에 대해 반발을 한 거죠. 하태경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이.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 연설 중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 투트랙 북미의 특사를 파견하고 투트랙 대화 추진하는 거를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응징과 이런 제재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두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대화에 강조를 하는 이런 연설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적폐청산과 격차 해소 이거는 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굉장히 적극 공감합니다만은 적폐청산은 또 자칫 또 다른 논란도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5.18, 4.3 이 항장에 대해서 광주민주화운동과 5.18, 4.3 항장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특히 이제 북한 핵실험 단행 이후에 여야 정치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그 비난 안에서도 좀 결이 다릅니다. 수위는 다른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좀 더 들어보고 이야기할까요? 각 당의 입장 좀 전에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 안보 위기를 방기하고 또 악화해온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또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대북관 대화 구걸에 정말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안보 목통, 안보 무능
또 안보 포기의 실상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각성을 이끌어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응은 단호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지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 청와대 안보 영수회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긴급 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조속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레드라인은 밟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밟았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과 보관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신 내용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조속히 화답해 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각 당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여야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한데 모여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단호한 정치권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의 말에 대해서 화답하는 성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국정 정책 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라는 취지의 화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 현실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도 6일, 7일로 예정되는 러시아 순방 이후에 바로 다녀와서요? 순방 결과도 보고하면서 예.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추측이 되는데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여야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안보의 이견만 노출하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전에 사실상 야당의 일각이 주장하고 있는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하자. 그것이 아니라면 뭐 강력한 제재를 하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제재도 좋지만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반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예.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안들을 좀 만들고 나서 물밑 교섭이라든지 하고 나서 예.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국민들에게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예. 이견인 것은 이견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공개하는 예. 그래서 국민들 좀 안심시키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통령과의 회담이 되어야지 예. 오히려 불안만 더 가중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회담은 좀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별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대표 회동 때는 홍준표 대표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는 뭐 다 한번 5당 대표들이 다 모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모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일종의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뭐 국정협의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대통령도 회동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도 제안을 했고 홍준표 대표도 지금 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원내대표가 대신 참석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해서 저는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초당적 협력의 방안 그리고 입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이런 대북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큰 틀의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한 제재와 응징 이런 거를 결의하면서 앞으로 대화도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화 또 평화적인 해법으로 또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어떤 초당적인 자리가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잘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또다시 지금 현재 여야가 가장 여러 분야 중에서 입장 차이를 가장 심하게 보이고 있는 게 안보 문제예요. 사실은 안보 문제에서 가장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기 가서 또다시 논쟁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민주당, 공화당이 정권을 놓고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경제 정책이라든가 세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만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북 문제나 안보 문제도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차이를 좀 좁혀가는 노력이 서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님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방송사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계로 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한러 정상회담 이후에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홍준표 대표가 대표 회동에 청와대에
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좀 궁색하죠. 예. 아마 그래도 오늘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도 아마 국민의당에서 연기를 요청한 이유도 아마 현재 냉각 국면 내에서 그 자칫 전열을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예. 아마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그 안보 문제든 민생 문제든 간에 그리고 그 MBC 사장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오히려 더 따지고 그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회를 저렇게 방치해놓고 대통령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사전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원내 그 보이콧 전략들을 처리하고 예. 적극적으로 국회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변화가 좀 전행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아니 MBC 사장 문제하고 그 국회 보이콧하고 무슨 관계냐에 대해서 예. 의아할 뿐이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그 공정방송이라던가 그리고 KBS, MBC 그 직원들이 파업을 통해서라도 공정방송을 그 실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그 국회가 보이콧하고 정권이 장악하게 했다고 한다는 것들 예. 국민도 설득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이게 특히 장기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주내로 최소한 여야가 타협의 길을 찾아가지고 예. 국회에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장내로 예. 복귀하고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 문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러시아 방문을 보고를 겸한 그런 거를 겸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가지면서 예.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관한 협력이라든가 또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제기하고 이런 회동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예. 이 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뭐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둔 거는 이번에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이슈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바로 부당 노동 행위 문제를 노조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 노동 행위 문제도 이런 거는 방위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MBC 사장 공영방송의 현직 사장을 체포라든가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도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풀고 또 노사 간에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하면서 예. 이게 방송 장악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방송 개혁이냐 하는 여야 정치권의 논란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덜홀에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거가 좀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요. 하태경 의원도 이제 목호성 응하면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자, 저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 당이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또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찍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당히 뭐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지자들이 볼 때는 뭐 통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될 여야 의원으로서 사소한 그 시비거리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KBS, MBC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렇게 감정 싸움으로 다툼할 것이 아니라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걸 통해서 MBC 문제에 대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의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혜원 대표가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입증하겠다. 그리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 그러니까 근명한 고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빨리 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속도를 아니면 좀 털어내기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단 당 대표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의총에서 밝힌 거 보면 사퇴 의사를 밝힌 거로 봐야 되는데 조금만 말미를 달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내부에서 아마 그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자.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연대하자. 아니다. 독자적으로 소위 말해 자강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흐름들의 싸움들 속에서 아마 이혜훈 그 대표의 거취가 결정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혜훈 대표가 사퇴하게 될 경우에 이혜훈 대표를 비롯해서 전임 유승민 그 대선 후보들이
대표적인 자강파인데 예. 자강파 입지가 상당히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연대 군물결로 휩싸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아마 숨고르기 차원에서 일정하게 좀 말미를 달라라고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보고 사퇴 이후에 닥쳐올 어떤 파장을 네, 최소화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모색을 하겠네요. 예, 그러면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는데 곧이라는 게 과연 며칠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금명간일 수도 있고 또 며칠 한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해운 대표는 저는 물러나는 거는 일종의 수순이라고 보고요. 물러나게 되면 비상대책위가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예. 결국엔 다시 새 대표를 뽑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비상대책위가 이제 당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존립의 위기에 또 처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라든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거론되는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동시에 그 비대위가 거론하게 되는데 일단 비대위는 당장은 그 원내대표가 일단 이끌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따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원내대표가 대신해서 당장 공석일 때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예.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어떻든 바른정당은 뭐가 독자적인 이런 길을 걸어보려 하랬던 것이 이제 이 대표의 이러한 문제로 예. 법률적으로는 지금 이 자금 수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돈을 갚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는 또 다시 어느 정도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상처를 입었고 당에 상처를 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떤 뭐 기획설 왜 이 대목에서 이게 불거졌는가 그런 의도 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본격 이제 배당까지 해서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원래 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음모론이 항상 제기가 많이 돼 왔어요. 근데 음모론이 실제적으로 우리 검찰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해야 맞는 건데 항상 과거 정권에 보면은 청와대와 연계되는 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또 무슨 정치권하고 연계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 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음모론이라고 하는 뭐 근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 사실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검찰에 간 게 아니라 누가 이제 그 상대방이 지금 일종의 언론에다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흘린 거 아닙니까? 상대방 돈을 줬다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 사람이 이러한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다른 정치적 강한 음모를 갖고 한 건 아닌데 예. 마침 이 지금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 제기됐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혹시 정치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던 바른정당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